만약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간신히 슬픔을 추스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무덤이 처참하게 파헤쳐져 있다면 어떨까요? 무덤 속 보석이나 노잣돈 때문이 아닙니다. 범인이 훔쳐간 건 다름 아닌 누군가의 딸의 시신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끼리 결혼을 시키는 이른바 영혼 결혼식, 명혼 때문이죠. 아니, 죽은 사람들끼리 짝지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요? 이게 단순히 슬픈 넋을 달래주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 암시장에서 싱싱한 여성 시신 한 구의 몸값은 무려 5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중국의 웬만한 대도시 아파트 계약금이랑 맞먹는 수준이죠.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시신 거래 비즈니스. 오늘은 인도의 사티 제도보다 더 기괴하고 잔혹한 중국의 명혼, 그 소름 돋는 실체를 파헤쳐 볼게요. 이야기는 중국 산시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20대 어린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을 묻고 온 가족들은 며칠 뒤 까무러치고 맙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범인들은 귀신같이 알고 미혼 여성의 시신만 쏙 골라 훔쳐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살 사람이 줄을 섰기 때문이죠. 중국의 일부 지역에선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죽으면 가문에 저주가 내린다고 믿습니다. 총각 귀신이 화가 나서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선 미칠 노릇입니다. 살아서도 장가 못 보낸 게 한인데 죽어서까지 집안을 망친다니요. 결국 이 부모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명혼입니다. 돈을 주고 죽은 신부를 사서 아들 옆에 같이 묻어주는 겁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딸리니까 결국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쳐서 중고 시신을 납치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이렇게 거래된 시신들은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요. 죽은 신부에게 화장을 시키고 붉은색 전통 홀리복을 입힙니다. 뻣뻣하게 굳은 시신을 의자에 앉혀놓고 죽은 신랑과 나란히 세워두죠. 사회자가 혼인선언을 하면 가족들은 박수를 치고 잔치를 벌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결혼식 같지만 사실 옆에 서 있는 신부는 불과 며칠 전 다른 집 무덤에서 도굴된 작물인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시신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고 해요. 방금 죽은 시신은 선화, 즉 싱싱한 꽃이라 부르며 최고가에 팔리고 좀 부패한 시신은 가화, 뼈만 남은 시신은 낙엽이라 부르며 흥정을 합니다. 철저하게 물관으로 취급되는 거죠. 중국 일부 지역에서 싱싱한 여성 시신 한 구의 암시장 가격은 무려 5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중국 농촌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1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거금이죠. 중국은 현재 남아성어 사상, 여아낙태 문제로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생겼고 결혼 못하고 죽는 총각들이 미친 듯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자 이 기괴한 암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도굴꾼들이죠. 이들은 밤마다 공동묘지를 쇼핑하듯 돌아다니며 미혼 여성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지역 총각네 집에 수천만 원에 팔아치우는 겁니다. 죽은 여자가 살아있는 여자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녀의 시신은 노다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도굴만으로는 물량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 범죄자들이 싱싱한 시신을 구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사냥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중국 산시성에선 한 남자가 정신지체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뒤 그녀의 시신을 명혼 신부로 판매하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자는 연고 없는 노숙자나 장애인을 타겟으로 삼아 싱싱한 시신으로 가공해 팔기도 했죠. 전통을 지키겠다는 허울 좋은 핑계가 결국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돈에 미친 도굴꾼들과 범죄자들, 그리고 죽은 아들의 짝을 찾아주겠다는 부모들의 일그러진 욕망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이죠. 도대체 왜 21세기에 이런 야만적인 풍습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중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한자녀 체제 시절 아들만 골라 낳던 업보가 부비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살아서도 장가 못 보낸 부모들의 죄책감과 총각 귀신이 집안을 망친다는 뿌리 깊은 유교적 공포가 만난 결과입니다. 내 아들이 저승에서라도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그 비뚤어진 부성애가 남의 집 귀한 딸의 무덤을 파헤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정당화하는 괴물을 키운 겁니다. 결국 명혼은 죽은 자를 위한 위로가 아닌 남겨진 산자들이 자기 마음 편하자고 버리는 잔인한 자기만족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중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신 도굴이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걸리면 징역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식입니다.
일부 시골 마을에선 명혼을 여전히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안이 들이닥쳐도 마을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범인을 숨겨주기 일쑤죠. 우리 마을 전통인데 왜 나라가 참견이냐는 식입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시신값은 더 치솟고 시장은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기괴한 시신 쇼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인권이 난도질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효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자본주의, 죽어서까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거래되는 여성들. 과연 이 기괴한 풍습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죽은 아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산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전통이라는 이름이 모든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그들이 던지는 침묵의 비망이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럴까였습니다.